이 매크로 분석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활용이 가능한 건지 어느 정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피델리티라고 하는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네. 이곳의 그 매크로 거시경제 수석 분석가가 네. 이제 유리엔 티머라는 사람인데 네. 이분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거시경제 기반의 전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예측한 모델에 따르면은 2026년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0만 불이 된다. 그러면 10억 원이죠, 우리나라 네. 돈으로. 지금 현재 수준보다 20배가 올라가는 건데 네. 그렇게 예측을 하셨고 그분이 그 모델을 만들 때 어떤 참고한 모델이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 스탁 투 플로우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플랜 B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저량 유량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그 비트코인의 그 공급량 감소가 결국 가치 상승을 이끌어올 것이다. 네. 라는 거를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이제 정량화한 모델이죠. 네, 근데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1억 달러 예상했잖아요. 근데 이에 따라서 한 어떤 개인은 그렇다면은 이 비트코인이 1억 달러를 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2,100조 달러가 되는데 이 전 세계 총 자산이 418조밖에 안 되는데 비트코인만 2,100조라고 이게 말이 되나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수치적으로 현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가요? 일단 피델리티가 내놓은 그 분석 결과는 네. 1억 달러까지 가지는 않고 네. 2026년에 100만 달러까지 간다고 예측을 했어요. 1억 달러까지 간다고 예측한 게 바로 이제 스탁 투 플로우 모델인데 네. 원래 이제 플랜 B라는 사람이 2019년에 내놓은 분석 모델입니다. 네. 네. 이 모델은 비트코인이랑 금 그리고 은 같은 귀금속을 이제 비슷한 경화라는 네. 물질로 봤어요.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보다 앞으로 나올 새로 생산될 양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지금 현재 달러가 이렇게 무제한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경화, 하드머니라고 하거든요. 네. 영어로. 이 하드머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근데 보면은 금 같은 거는 매년 생산량이 거의 일정합니다. 네. 100이 생산되면 내년에도 100이 생산된다고 볼 수 네. 있는데 비트코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4년에 한 번씩 오히려 반으로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도 지금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데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비트코인은 주는데 줄어드는데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다. 안 오를 수가 가격이- 없다. 더 급격하게 오를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1억 불까지 간다는 그런 좀 약간 허무맹랑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아, 네, 네. 35년까지 1억 달러라. 그럼 네. 지금도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 들어갈까요? 네. 저 뭐 집 팔까요? 차 팔까요? 뭐 팔까요? 네. 네. 사실 이렇게 너무나도 천문학적으로 큰 금액이어서 네. 저는 현실감 감각이 있게 없어요. 다가오지가 맞아요. 않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다시피 저는 로또도 안 사는 사람이어서 네. 저는 로또도 안 사세요? 저 로또도 안 사요. 어. 저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로또 처음 사봤어요. 제가 약간 불로소득에 대한 네. 그런 희망이 별로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큰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 동안 내 손에 거머쥘 수 없는 그쵸. 돈이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 재밌어요. 제 신기해요? 네,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좀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이 매크로 분석의 신뢰도 있는 건가요? 이제 거시경제 분석이 네. 항상 맞지는 않죠. 네.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분석 지표들과 함께 놓고 이제 네. 병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네. 매크로 분석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 많았어요. 네. 이제 스탠리 드러켄밀러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은 25년 동안 한 번도 거시경제 예측을 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 이 사람이 매크로 분석의 귀재인데 달러의 가치가 네. 향후 10년 동안, 15년 동안 엄청나게 폭락할 것이다.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기축통화를 치고 올라올 것은 뭘로 예상을 했나요? 설마 위안화는 아니겠죠? 위안화는 좀 가능성을 낮게 봤고 네. 아마 금태환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혹은 아예 다른 종류의 어떤 사이버 머니가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또 주목을 받았는데 네. 이분 스스로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정말요? 네,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5% 정도는 투자해라. 네, 그런 거죠, 바로.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네.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진짜 긴 히스토리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보통은 금리 인상 기조,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제가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네. 확 낮춰놓고
경기가 정상화됐다. 그러면 이제 슬슬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네. 이럴 때 어떤 주식이 보통 주목받냐면 그 성장주가 보통 주목을 받습니다. 좀 매출과 이익을 안정적으로 발생시키는. 네.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과연 그런 매출과 이익을 안정적으로 발생시키는 건 뭐가 있을까? 그냥 단순한 앞으로 잘 될 거야 네.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고 수수료 매출도 많이 발생하고 네. 이런 것들이 뭔가 생각해 보시면 되죠. 네, 근데 실제로 그 저희가 피델리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피델리티 고객의 90%가 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고 실제 설문조사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 최근엔 좀 금보다는 좀 아무래도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현저히 높다 보니까 좀 그런 기대 심리들이 반영이 돼서 뭐 35년도까지 1억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바라보는데요. 사실 또 이런 그 뭘 믿고 저런 걸 발표를 했는지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 간단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스탁 투 플로우 모델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네. 저량 유량 비율이에요. 네. 저량 유량 비율. 네. 한국어가 유량이요? 더 어렵네요. 그죠? 네. 스타트 플로우면은 이해가 가는데 저량 유량. 그렇죠. 스탁은 저량,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현재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네. 플로우는 지금 앞으로 새로 흐르는 생산될 것, 때 네. 유량, 네. 그걸 말하는 건데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보다 앞으로 새로 생산될 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연간 금 채굴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66년이 지나면은 네. 지금 네. 현재 금 전 세계 보유량이 2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는 22년이 걸린다고 돼 있어요. 네. 금보다 짧죠? 더 네. 많이 발행된다는 얘기니까.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50년이 걸립니다.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다음 반감기가 도래해서 또 비트코인 발행량이 반으로 줄면 50년이 100년이 걸리는 건데 네. 100년보다 사실 더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회귀 분석 그 리그레셔널 애널리시스를 이용하면은 네. 이렇게 완만한 곡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피델리티 입장에서는 금, 은 같은 귀금속 네. 그리고 그것과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네. 어떤 가능성을 모두 이제 무게추를 두고 계산을 해봐야겠죠. 네. 근데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이제 그 유리엔 티머라고 하는 분석가가 활용한 게 바로 이건데 비트코인의 앞으로 수요는 그럼 어떻게 될까를 이 모델에 한번 녹여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탁 투 플로우 같은 경우는 그냥 공급량의 감소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네. 1억 달러 같은 허황된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그럼 앞으로 그동안 수요는 어떻게 될까? 수요 네. 공급이 같이 계산돼야 정확한 가격 예측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수요는 지금 지난 과거 12년 동안 비트코인이 1달러어치 이상 들어있는 계좌 수가 네. 지갑 수죠. 얼마나 지갑 되나? 수가 얼마나 늘었나. 네. 네, 이걸 가지고 대입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조금 보수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계산이. 2026년에 100만 불. 네. 현재보다 20배 정도는 늘 수 있다라는 게 나온 그럼 겁니다. 저도 1달러 딱 그거 구매해가지고 제 지갑에 넣어놓으면 그 아니 스타트 플로우에 근데 반영될 수 사실 있나요? 비트코인 계정 같은 경우는 고래 계정들이 맞아요. 좀 암호키를 잃어버려서 이제 럭업된 물량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반영이 된 수치인가요, 이게? 그 비활성 지갑이라고 하죠. 이제 네. 바로 말씀하신 거를. 네. 그런 거는 보통 매크로 분석을 할 때 제외를 합니다. 제외하고 네, 액티브 제외하고. 계정 위주로 네. 봤을 때 이 정도가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그 어떤 거래소, 캐나다 거래소였나요? 거기에 거래소에 그 대표가 유일하게 그 모든 그 거래소를 통용하는 그런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시면서 모든 코인들이 이거 뭔지 알죠? 제가 네.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네. 사망하시면서 모든 코인들이 그때 당시 락업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찾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실 되게 그 투자자들이 많은 그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코인들은 사실상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비밀번호를 찾기 어렵잖아요. 네. 그 보안망을 뚫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발굴해내거나 다시 재진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저도 그 뉴스 봤는데 네.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고 네. 그런 식으로 잃어버리거나 아예 그냥 증발해버린 암호화폐가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못 찾는 게 정상이고 그런 거를 찾을 수 없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를 계속 네.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누군가가 그 암호를 뚫고 들어가서 개인키가 없는데도 네. 그거를 내가 취할 수 있다면은 네. 약간 미국 서부 개척 시대처럼 누구나 다 그걸 하려고 달려들겠죠. 네, 네, 네. 약간 그 보물섬 찾기 같은 개념으로요. 네, 맞습니다. 네.